안녕하세요. 저는 해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제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루키입니다. 저희 해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망의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첫 영상의 주제가 무엇이죠? 저희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지금 갖고 와도 되나? 지금 갖고 오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정말 끊임없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고 공부하면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해제와 함께하는 분들은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쉽게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파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물차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였던 안전운임제의 끝날 시기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화물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실어다주고 돈을 받을 때 그 회사에서 최소 이 정도 금액 이상은 주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2020년부터 3년을 일단 시행해보고 판단하기로 약속됐던 2023년이 다가왔고 이제 다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게 나라가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강제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명령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화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화물연대 파업의 시작부터 그 노동자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3월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부터 그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는 화물 노동자의 전체 중 단 6%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생긴 특수 자동차로 운송을 진행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노동자만 포함됩니다. 또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화물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안에서 매년 논의를 통해 안전운송 원가와 안전운임이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화주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고용을 하고 있던 화주나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들이겠죠? 당연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일몰 조항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일몰 조항이란 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일몰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화물계에는 3년이라는 타이머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까지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절반이 넘는 차량이 바로 화물 차량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방을 오가며 운전을 하다 보니 졸음운전이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들과 임금이 적은 문제들로부터 비롯되어 무리하게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생기는 사고, 그리고 노후화되어 고장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다가 벌어진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이런 임금으로 인한 사고들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컨테이너 12시간 장시간 운행 비율이 29%에서 1.4%로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은 50%에서 27%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화물 노동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화물 노동자들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고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무슨 의문이죠? 바로 그 의문은 화물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노동조합에게는 노동 3권이라는 이름의 3가지 권리가 부여됩니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런 권리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파업입니다. 현재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제에 공감하는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이죠. 그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부는 어떻게 명령을 통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국가가 화물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화물 운전자는 임금을 받을 때 크게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물건을 생산해내는 대기업과 같은 화주가 화물차 운전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있는 운송사를 찾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청구조 때문에 화물차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3가지 권리를 그들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전운임제 이전의 화물차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기업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다양한 환경 위기 등으로 인해 식재료나 기름의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3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게 되면 물류비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가의 대응은 업무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한 집단적인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휴업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나 국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에 다시 강제로 일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재작년 의료파업 당시에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니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가는 파업을 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그중 몇 명은 실제로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이라는 직군에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 운수 직군에 도입된 것은 2004년입니다. 육상에서 운송을 진행하는 화물 분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인 국토교통부의 육상 운송 화물 분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 가능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발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여 화물 운송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이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이유가 있으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물 노동자가 해당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치명적인 것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정지가 되게 되면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 운송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계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중단할지에 대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투표자 수는 3,575명이었고 그중 61%에 달하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화물 노동자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화물 노동이라는 조금 저희와는 낯설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청소년, 저희 또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다음 시간에 해제에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제만의 방식으로 해제시켜서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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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계란 먹을야. 계란 먹을야.